조금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 우리 형사성법 예습 강의, 자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할 내용은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들어갈 내용은요, 여러분 여기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공판 준비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볼 건데, 이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그죠? 저는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공판정이 어떤 구성되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 검사가 앉고 피고인 앉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보조자인 변호인이 앉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여기 법정이 열리면 먼저 모두 절차, 그리고 사실심의 절차, 그리고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준비 절차입니다. 이 준비 절차부터 들어갈 거예요. 저 보고 싶죠? 다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준비 절차, 이 준비 절차를 거쳐서 이제 법정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준비 절차, 이 기일 전의 절차가 있고 협의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일 전의 절차라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 법정을 여는 절차적인 준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소장과 똑같은 서류, 이게 부본인데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미리 방어 전략을 짜서 재판에 임하도록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본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판기를 지정하고 재판한 날 말이죠. 이걸 또 변경도 가능해요. 공판기일 통지도 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소환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출제를 아주 간혹 가다가 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긴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내려가고요. 글자가 너무 진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런 파란색 좋아요?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공장 부원 성달 여기 5일이라 돼 있죠. 5일. 그리고 여기는요 7일 돼 있죠. 7일. 자, 이 두 개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라도 기억하기 쉬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의견서. 자, 뭐예요? 7이죠, 그죠? 의견서 7. 이렇게 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준비 절차 그리고 이제 협의 준비 절차. 이 협의 준비 절차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협의 준비 절차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협의 준비 절차는 어찌 보면 법정에서 다툴 실체적인 부분, 실체, 유죄, 무죄에 관계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법정에서 다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 쟁점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민참여재판 있잖아요. 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그런 절차이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임의적인 절차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판기일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왜? 쟁점과 증거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협의 준비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필수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임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아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필수적인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이 서면 제출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서면 제출 그리고 준비하는 날을 본격적으로 하루 준비하는 날을 잡아서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날을 잡아서 물론 그거 하루 만에 안 끝나면 여러 날을 잡아서 이제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 준비 절차가 쭉 진행되어 나가는 일련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쭉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자, 이 공판정 구성, 공판정의 구성, 자 이런 걸 잠깐 볼 거고요. 자석 배치도 볼 겁니다. 자석 배치도 볼 거고 소송 관계인의 출석, 검사의 출석,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을 볼 거예요. 볼 건데 원칙적으로 검사 나와야 되고 피고인도 나와야 되겠죠. 왜? 둘은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죠, 그죠? 이런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고요. 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변호인도 나와야만 법정을 열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 소송관계의 출석 부분,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기일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볼 겁니다. 자, 모두 절차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심 절차 여기서부터 갈까요? 사실심 절차 다시요. 자, 서툴러요 아직은. 사실심 절차 그리고 판결 선고 절차. 자,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자, 이런 흘러가는 순서들도 다 볼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 증거조사거든요. 이 증거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공판심리의 특징은 이 마지막에 볼 거예요. 변론을 병합하고 분리하고 재개하고 그리고 공판 절차를 멈추는 것도 있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갱신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공판 절차, 간이 공판 절차,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 절차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이 공판하고 국민참여 재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고요? 위에서는 이 증거조사가 단연코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이 가능한 경우들, 이 경우들에 초점을 좀 두시면 돼요. 국가직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쪽 부분 준비 절차 있잖아요. 이거는 협의 준비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재밌겠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 소송관계의 출석 부분 이건 아까 한다 했죠. 검사 나와야 되고 피고인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검사 피고인 나오지 않고도 공판을 개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했죠. 검사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검사하고 피고인으로 나누어서 한번 검사가 나오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는 경우들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법정을 열어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됐죠? 그 뒤에 이 증거조사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금방 제가 이 증거조사가 중요하다 했죠. 이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요. 이 증거조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A급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공판기일 절차에 여기에서 모두 절차, 사심자, 판결 선고 절차 중에 바로 이 증거조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 들어갈 거예요. 증거조사. 자, 이 모두 절차, 사심 절차, 판결 선고 절차가 있잖아요. 이 진인 검피제, 사심 절차,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 판결 선고. 그 중에서 여기 증거조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증거조사는 원칙은 검사 피고인 신청을 통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청.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법원의 직권이거든요. 이렇게 신청입니다. 근데 신청도 누가 먼저 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먼저 신청? 자, 여기 검사가 먼저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거예요. 왜? 자, 입증 책임이 검사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 잠깐 보고 그리고 사람 증거가 사람인자 증거, 사람인자 인정의 조사 방법이 신문이거든요. 이거 신문 이거 공부할 거고 자, 인적에는 증인도 있고 뭐도 있어요? 피고인도 있겠죠? 이내의 조사 방법 신문 공부하고 서류 증거의 조사 방법은 서류 증거는 서류를 낭독하고 내용을 고지하고 열람의 방법으로 조사를 해요. 물건 증거는 제시란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자, 어떤 게 있냐면 증거물이면서 서류인 증거가 있어요. 증거물이면서 서류인 증거. 이게 뭐냐고요?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협박편지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이것은 증거물이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증거물이니까 제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서류니까 서류 어떻게 조사한다 했어요? 낭독, 고지, 열람. 낭독도 가능한 거고요. 내용을 고지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요. 열람의 방법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쭉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정이 제일 중요해요. 인정. 그 중에서 여기 증인신문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증인신문. 이 증인신문의 방법이 곧 피고인신문의 방법이거든요. 증인신문의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렇게 볼 거예요. 먼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정의될 수 있는 자격 요건부터 볼 건데 정의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이거 하면 잘 안 볼 것 같아요. 정의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정인 적격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정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그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의무. 정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정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그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인을 신문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사 피해자. 형사 피해자를 이제 정인으로 신문하는 거.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는 거거든요. 형사 피해자가. 자, 정인으로 신문을 함으로써 이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 순서로 볼 거예요. 정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정인 적격, 원칙든지 누구든지에게 있다 했죠. 정인 자격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정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먼저 볼 거예요.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도 보고 그 다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선서 의무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 의무인 정언 의무를 보고 정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 정언 의무를 전제로 해서 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보고 그리고 정인이 자기 일을 포기하고 일을 했으면 벌 수 있는 일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수입이. 그걸 포기하고 법정에 나가서 정언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정인을 신문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약에 검사가 정인을 신청했다면 검사가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반대편인 피고인이 다음에 반박하는 신문, 반대 신문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문이라고 했죠. 주신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정인을 신청한 자가 재차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 그 반대편이 다시 한 번 더 반박하는 재반대 신문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주반제주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재반대 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할 겁니다. 이것을 교대로 신문한다 해서 교호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피해자의 진술권 들어갈 거예요.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진술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증거조사 끝났을 때 그에 대한 또는 증거조사를 할 때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그리고 공판심리의 특칙 공판 절차를 정지를 하는 사유 공판 절차가 진행해 나가다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멈추거든요. 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공판 절차가 진행해 나가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잠깐 멈추는 사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사유를 비교해서 우리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어떤 거 할 거냐면 앞번에 이야기했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간이공판 절차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A급이고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간이공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간이공판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피고인 보세요. 여러분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백을 하니까 이 절차를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검사는 너 범죄 범했다라고 하고 피고인도 그래 내 범죄 범했다. 자 보세요. 범했다 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는 너 범죄 범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야 너 범죄 범했어.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자 여기 다시 해볼까요? 안 되네요. 자 여기 검사는 너 범죄 범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 그래 내 범죄 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게 바로 간단한 공판 절차입니다. 다툼이 없으니까. 근데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재판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증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증거능력이라 하는 거잖아요. 증거능력. 증거능력은 이렇게 세 개의 관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이미 쓰여 있는 자백도 들어오지 못하죠. 전문 증거 들어오지 못하죠. 전해 들은 증거 말이죠. 전할 전자에 들은 문자. 그다음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도 못 들어오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배제되죠.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 들은 증거가 못 들어오는 이유는 전해 들은 증거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자백을 했으니까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증거도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증거능력 제한이 이렇게 3개의 관문이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이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뭐 전문 법칙 이 관문이 없어져요. 우리 전문 증거가 법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온 증거를 또 조사를 할 때 여기 보세요. 증거를 조사할 때 이 증거 조사하는 방법이 인정은 신문이었고 서정은 낭독 내용 고지 열람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건은 제시였죠. 이런 방법에 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하냐면 상당한 방법으로 합니다. 상당한 방법. 여기 있죠. 상당한 방법. 상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적당한 방법, 타당한 방법, 온당한 방법, 합당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공개 재판하는 거니까 공개 재판의 원칙상 당사자나 방청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간이공판인데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자백이라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손을 그렸습니다. 자백의 개념도 간단하게 잡아드릴 거고 간이공판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거 공부하냐면 국민참여재판을 공부해요.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재판의 모습은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 이게 통상재판인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관 나와서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 배심원이 나와 있죠. 배심원. 이 배심원. 자,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런 재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특별합니다. 그죠? 자, 그렇잖아요. 나머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정인수도 원래는 이 자리였죠.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정인의 자리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머지는 똑같죠. 그죠? 이런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그 다음에 보게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국민참여재판을 공부할 겁니다.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공부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자,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대상사건 먼저 공부할 거고요. 대상사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하는 대상사건. 그리고 이제 배심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배심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공부하고 나면 자, 이 공판준비, 그리고 공판심리, 그리고 판결. 자, 이것은 통상의 공판 절차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이제 준비 공부하고 심리 공부하고 판결하는 거 우리가 다 공부할 건데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내용들만 몇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이것도 재밌겠죠? 우리 배심재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재판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재판청구권.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 통상재판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헌재의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 이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요.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증거법 앞에까지 내용을 마칠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증거법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수동법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잠깐 예습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